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12년 특례 후기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1월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3월에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되면 서류에 대한 준비, 지원 대학에 대한 준비, 또는 지원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결정, 이런 과정들이 다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모집 요강은 대부분 원서 접수 한 달 정도 전에 모집 요강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도 모집 요강이 나와 있던 전형 일정을 통해서 대략적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작년도는 3월 2일에서 3월 7일이 원서 접수 기간이었고요. 연세대학교는 3월 15일에서 3월 22일, 고려대학교는 3월 13일에서 3월 16일이 원서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3월 15일에서 3월 23일이고요. 서강대학교는 3월 28일에서 4월 6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4월 10일에서 4월 20일이고, 중앙대학교는 3월 20일에서 4월 19일이 원서 접수 일정이고요. 서울대학교만 화상 면접을 보죠. 작년도 서울대학교는 1차 합격자 발표가 4월 21일이었고 화상 면접은 4월 28일이 화상 면접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화상 면접을 의학계열만 면접을 보긴 했지만 작년부터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전 계열에 걸쳐서 화상 면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 후기의 원서 지원은 12년 특례 전형도 수시 전형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시에서는 총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2024년도 전기, 다시 말하면 7월에 원서를 쓰는 전기에 6회를 다 원서를 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원서를 쓰실 수가 없고요. 만약에 4회를 썼다? 그럼 2회가 남았겠죠? 그럼 남은 2회를 이번에 원서를 쓰실 수 있다는 점, 요걸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2024학년도에 원서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요번에 2024학년도 후기에 원서 지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25학년도 전기에 또 원서를 6개 쓸 수 있겠죠. 매 학년도마다 6회씩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후기의 원서 지원을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게 되면 이전에 전기에 불합격하셨던 분들은 후기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전기를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2025학년도 전기에서 의대를 목표로 삼는다, 약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후기 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전기에 다시 도전하시는 전략을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 지원 현황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게 전기예요. 3월 입학이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후기, 9월 입학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전기에 지원했었던 학생이 1248명, 후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1046명이니까 보통 전기보다 후기의 지원 인원이 적고, 대략적으로 전기보다 한 80% 정도, 85%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815명이 전기에 지원했고 후기에는 703명이 지원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425명이 전기에, 후기에는 357명, 성균관대학교는 전기에 1005명이고요. 후기에 686명이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전기 후기가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한양대학교는 838명, 480명이고 중앙대학교는 583명이 전기에 지원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전기보다 후기에서 대학 쏠림이 좀 크죠. 후기에서 주로 학생들이 어디에 많이 몰리냐면 후기에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성을 보여줘요. 전기보다. 후기는 대부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원서 지원이 많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는 당연히 대학 입학이 훨씬 더 수월한 것은 맞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2년 특례와 3년 특례 중에서 12년 특례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뭐냐? 첫 번째는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 3년 특례는 서울대를 제외한 연세대,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나 지방에 있는 사립대까지도 3년 특례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있어요. 하지만 12년 특례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외대 라인까지가 대부분 주요 대학이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선발 인원이 매우 적기 때문에 대학이 폭이 좁고,
또 하나의 단점은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가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된다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는 대부분 다른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12년 특례가 쉽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학 폭이 좁고 학과 폭이 좁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 능력을 갖추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등록 인원을 보겠습니다. 등록 인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 대학에서 선발하려고 했는데 실제 몇 명 정도 등록을 했느냐 이거죠. 그렇죠? 이 점을 보고 있는 건데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봅니다. 이 등록 인원은 전기와 후기 중에서 전기 합격자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후기의 선발 인원이, 지원 인원이 전기에 비해서 약 85%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전기와 후기를 비교할 때 후기의 선발 인원이 대략적으로 한 70%, 65%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 65명을 선발했고요. 2024년도에 64명을 선발했어요. 12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 외선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원 내 선발은 20명을 뽑겠어 라고 하면 20명을 뽑는 거죠. 하지만 정원 외선발은 모집 인원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생의 학업 정도, 학업적 적합성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2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2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4명을 뽑을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의 학업의 적합성이라는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점에 꼭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대학을 결정할 때 뭘 생각해야 돼? 나의 스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적 능력과 활동의 내용들이 지원하는 학과와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194명, 191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 외 선발이나 뚜렷한 모집 인원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선발하는 인원은 전년도와 유사한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을 정해놓고 뽑는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선발 인원이 매우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에 194명 정도 뽑았다라고 하면 후기에도 한 170명 정도는 선발했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전체 인원을 따지게 되면 한 360명,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꽤나 많은 인원을 12년 특례에서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가 특히 12년 특례 전형에서 합격하기 매우 어려운 학교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가 12년 특례 선발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지원 인원이 꽤나 많거든요.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은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37명, 2022학년도에 58명이기 때문에 선발 인원이 매우 적고 선발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고려대학교에서 12년 특례를 뽑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고려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신중하게 잘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강대학교는 2023년도에 49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 56명을 선발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특히 12년 특례에서 많이 선발한 학교죠. 12년 특례에서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가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 중앙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2023년도에는 262명, 2022학년도에 202명, 한양대학교는 2023년도에 196명, 그리고 2022년도에 209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대학교는 77명과 76명을 선발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기 모집 인원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3월 입학. 그렇기 때문에 후기 선발 인원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후기 선발 인원은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는 전기 선발 인원의 대략적으로 한 80%에서 85%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하의 대학은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선발한다고 추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의 방법이 나오는데 평가의 방법은 당연히 대학을 가려고 하면 뭐로 가겠습니까? 성적으로 가는 거죠. 성적.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GPA 성적, 그 다음에 표준학력 지표라고 해서 SAT나 AP나 IB 성적 또는 뭐 ACT나
이런 성적들이 요구가 되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공인어학 성적, 토플 성적이나 토익 성적 이런 성적들이 중요하게 될 거고 12년 특례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한국어 구사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의 대학에 올 때 더군다나 12년 특례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한국어 구사 능력 토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5급 이상의 성적을 갖추어야만 합격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원서를 쓸 때 중요한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핵심은 지원하는 대학, 학과에 대한 학업적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 내가 가지고 있는 활동의 내용들이 지원하는 학과와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잘 해야 되고요. 특히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작성하는 거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대학 입시를 그냥 원서 쓰면 붙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서류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 저희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거는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 컨설팅은 서류 검토, 그 다음에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 증빙 목록과 같은 서류의 작성들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진행합니다. 지필고사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필답고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수업은 현재 학원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3년 특례고 나는 이번에 7월에 원서를 쓸 거고 나는 수학과 영어가 필요하다 또는 영어와 국어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지필고사, 필답고사, 화상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면접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또 12년 특례 원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서 접수에 어려운 점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지만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의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추천서의 매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학년도 후기 12년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포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는 줌으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카톡을 통해서 또는 위챗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